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 12월 12일 오늘 뭐 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미국 증시는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, 다우지수가 0.9% 하락 마감했고요. 나스닥 종합지수는 0.7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일요일날 열리는 이스라엘 지수를 보시면요, 0.26% 하락 마감했습니다. 결국에는 장 초반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던 것 같은데,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다시 또 시가 부근까지 좀 밀리면서 좀 마감을 한 것 같아요. 일단 그 분봉으로 봤었을 때 아침 초반하고 이제 종가랑 비교해 봤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아무래도 또 약간 좀 밀려서 시작을 하더라도 그래도 보합선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는데, 지금은 이런 시황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테마주가 갈 수 있는 좀 좋은 시기라고 또 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좀 개파락을 하거나 하락장일 때 이런 좀 테마주의 자금이 좀 몰리지 않을까.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일단은 시총이 좀 낮더라도 이런 테마주 위주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요,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. 이거는 금요일날 저녁에도, 오후장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, 프랑스랑 나왔던 내용은 아닙니다. 프랑스랑은 예전에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, 여기 이제 12월 12일날, 날짜가 좀 잡힌 게 있어서, 오히려 좀, 이렇게 껴 맞춰지는 게 좀 있었어요. 그래서 프랑스가 러시아 침공을, 이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지원 방안을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. 그래서 12월 12일 파리에서 프랑스와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양자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13일 날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. 요게 이제 예전에 나온 기사거든요. 그래서 이제 1일 날 나왔었네요. 1일 날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주 현대 에버다임, 데모, 다스코, SY, 섬기계공업 금요일에 이제 시세가 좀 나왔었고, 요게 추가적인 뉴스가 또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좀 못했나 봐요. 그래서 시간 내로는 좀 밀렸죠. 2% 정도 밀렸었는데, 아마 요게 이제 유럽장 개장하고 나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은 조금 밀리더라도 또 화요일하고 수요일 정도에는 재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, 일단 현대 에버다임이 금요일날 시세가 제일 좋았죠. 300억 정도 거래대금 터졌고,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21선 자리는 아직 안착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추세가 좀 하락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21선 자리를 안착해서 올라오는 걸 이제 추세 전환 신호로 좀 많이 보는 편인데, 물론 21선 안착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. 다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, 대부분 기준을 삼을 때, 차트적으로 기준 삼을 때 21선 자리 안착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봅니다.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안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확률적인 면에서는 이제 21선 자리를 또 중요하게 좀 보고 있어요. 자, 데모 역시나 또 21선 자리 위에서는 또 시세가 또 잘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21선 자리는 아직 우하향 하고 있는데, 이런 자리를 안착하는 구간, 아마 이제 월요일 날 하루 정도는 조정을 좀 받더라도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정도에는 21선 자리 위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세를 한번 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고, 다스코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21선 자리 밑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런 자리 밑에 있으면은 수익을 낼 가능성은 높아요.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. 아무래도 21선 자리 밑에 있으면은 반등했었을 때 수익이 좀 커지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자리에서 잡는 게 수익률 자체는 높은데, 이렇게 좀 21선 자리 밑에서 잡았는데 반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올라와서 안착했었을 때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 여기서 잡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, 21선 자리 위에 있으면은
확실히 수익률이 여기서보다는 떨어지죠. 하지만 21선 자리 위에서 잡았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잡는 거예요. 그거 좀 알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SY도 좀 마찬가지고 21선 자리 아직 위에 있지만 요거는 이제 모듈러 네옴시티 모듈러 관련주랑도 같이 엮이기 때문에 일단 네옴시티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은 없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는 엮이고 있어요. 여기서 상승했었던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네옴시티 모듈러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겁니다. 그래서 요때 이제 거래대금 많이 터져서 저도 좀 좋게는 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더 슈팅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하락폭 상승폭 대비 하락폭이 좀 있어서 한 번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서원기공업도 마찬가지로 21선 자리는 아직 좀 돌파를 못했습니다. 일단 이슈가 좀 더 되려고 하면은 이제 거래대금도 들어와야 되고 금요일날도 오후장 거의 종가 부근에 올렸었던 거라서 한 번 정도는 더 거래대금이 좀 들어와야 좀 더 보실 수 있는 테마가 될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는 한알령 진짜 풀리나 25, 21 중국에서 12일날 공개한다. 한알령이 한류 제한령인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뭐 드라마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제한하는 뭐 법이겠죠. 예, 요런 게 좀 계속 우리나라 이제 진출을 좀 막고 있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해제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 한중 정상회담 이후 뭐 잇따라 방영이 되고 있다. 그래서 10일날 중국 알리바바에서 뭐 OTT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쿠 여기에서는 12월 12일날 12시부터 25, 21가 방영을 시작한다. 김태리와 남주혁의 주연이다. 뭐 이런 거는 저도 뭐 자세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12일날 나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우리나라 이런 드라마들이 진출했었을 때는 이제 뭐 화장품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드라마 주인공들이 쓰는 제품들 이제 뭐 PPL 들어가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요런 제품들의 소비 심리도 이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진출하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화장품 쪽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. 사마네트웍스, 키스트, 펜 엔터테인먼트, 스튜디오 드래곤, 뭐 뉴 이런 종목들 보실 수 있습니다. 사마네트웍스도 이제 저항선 자리 뚫어주면서 금요일날 거래대금 좀 많이 터졌어요. 그리고 키스트,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,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, 뉴 다 지금 시대가 좀 좋죠. 뭐 저점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. 근데 조금 단점이 요거예요. 그러니까 저점에서 갓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은 요런 자리에서 이제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점 대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 있으면은 요런 자리에서는 이제 짧게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.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. 그리고 확실한 호재가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되거든요. 그리고 언제든지 이 위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.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 슈팅에서 나오면은 이미 이제 나는 이제 많이 수익 냈네 하고 이제 수익 청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여기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. 이걸 염두에 두고 수익권이 좀 나오면은 일단 챙기고 일단 어느 정도 챙기고 더 끌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. 그래서 종목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사마네트웍스도 저점 대비 2,100원에서부터 3,200원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50% 정도 좀 올라온 거죠.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슈팅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키스트 역시나 마찬가지죠. 저점이 5,400원 그리고 고점이 지금 한 만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거의 만원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원대 자리를 안착하는지가 관건인데 언제든지 여기서도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100% 더블 정도 올라가면 100%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요.
그래서 이제 세력들도 이제 모아가는 관점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했었을 때, 물론 여기서 올렸을 때 이제 거래 대금이 세력들이 좀 많이 들어갔겠죠. 그래서 세력들도 여기서 뭐 한번 좀 눌리고 나서 또 자금 다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서는 차익 실현 나올 구간이에요. 그래서 지금 요런 종목들은 매매하실 때는 일단 상승시에 무조건 비중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. 펜 엔터테인먼트도 2,800원에서 4,800원. 네, 많이 올랐죠. 예. 거의 이제 2배가 좀 안 되긴 하는데, 이제 수익률, 뭐 저점 대비해서 이제 100% 이상 넘어가면은, 이런 종목들도 다 조심은 좀 하셔야 됩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총이 좀 커서 뭐 2배까지는 아닌데, 그래도 시총 대비해서는 좀 꽤 상승이 좀 많이 나온 종목이에요. 그래서, 오른쪽은, 일단은, 슈팅이 나왔을 때는 항상, 좀 차익 실현? 그것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삼성에서 5G 장비 잭팟이 터졌다. 인도 쪽 1위 통신사를 뚫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 기사 내용이, 금요일날 좀 오후 늦게 나왔어요. 시간 외로, 좀, 시간이 한 5시 반? 그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, 요거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, 기가레인이 시간의 상한가를 좀 들어갔습니다. 저도, 요거를 좀 보면서 의아스러웠는데, 요거 기사 보니까 이제 대충,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. 일단 삼성전자가 4억 2천만 명이 인도, 통신사 1위, 5G 공급을 한다. 요 내용이고, 2위 쪽도, 체결한지, 공급체, 1위와 2위를 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, 모두 이제 5G 장비를 납품하게 됐다라고 하는데, 요게 이제 공급할 물량이, 수조 원대라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좀 나오진 않았네요. 어쨌든 5G 관련주 쪽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금요일에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정도 5G 가입자 수 나왔다. 요 기사로 좀 올라갔었는데 저도 좀 의아스럽긴 했어요. 이게 왜 이렇게 갈 이슈인가? 그렇게 싶었는데 요 기사 내용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에이스테크가 금요일날 18%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또 한 번 더 시세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RFHIC 그리고 기가레인 상한가 들어갔고 금요일 날도 제가 이 종목은 이제 상한가 이후에 가격이 좀 유지가 되는 게 좀 의심스럽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시간 외로는 상한가 들어갔고요. 보시는 것처럼 7시 50분까지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가 갑자기 8시 이제 종가 딱 마지막 타임에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. 요것도 이제 요 기사 내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HFR 이렇게까지 5G 관련주들이 이제 금요일날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. 특히 이제 대장주가 이제 기가레인이 되겠죠. 그래서 기사 내용을 몰랐을 때는 좀 요게 좀 왜 그런가 싶었는데 기사 나왔으니까 어쨌든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갭 떠서 2130원 이상 슈팅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후에 시가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보고 뭐 대장주라면 이제 기가레인 공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총들이 더 어느 정도 좀 있는 회사라서 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자, 중국의 수입 제재로 대만 경제 옥쇄 수산물 이어서 주류도 금지한다. 중국과 대만이 항상 뭐 요즘에 사이가 안 좋았죠. 그런데 이제 대만의 이 주류까지 수출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, 일단은 요 조치가 일단 보복성이라고 이제 추정을 했고, 미국과 대만이 좀 사이가 좀 좋으니까 요거에 대한 또 제재를 하는 거다.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요게 이제 뭐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점은 아니지만, 어쨌든 중국과 대만의 사이가 좀 틀어지면은 뭐 항상 좀 상승했었던 테마가 히토리 관련주거든요.
히스토리 관련주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이슈가 좀 될 수는 있는데 저도 요건 지켜만 보고 거래 대금이 일단 한번 터지는 걸 좀 본 다음에 진입 자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유니온,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, 그리고 티플렉스, 그리고 동구 RNS, 예, 요런 종목들이 이제 히토리 관련주인데, 뭐,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적어요. 예, 움직임이 없어서. 예,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 좀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린 겁니다. 그래서, 괜히 또 거래 대금 없는데 미리 들어간다고 매수하시면은, 예, 또 고생스러울 수 있으니까, 일단 거래 대금 들어올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재벌집 막내 아들 글로벌 인기의 웹툰도 미국과 일본 간다. 예, 그래서 우리나라 뭐 웹소설인데 요게 이제 웹툰으로도 제작이 좀 됐더라고요. 그래서 요게 제가 알기로 한 뭐 10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게 이제 일본과 미국으로 진출한다라고 합니다. 웹툰으로.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은 원래 이제 종이로 보는 그런 만화를 좀 많이 봤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웹툰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것도 이제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웹툰 그 네이버 웹툰에서 나오는 건데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결제할 때 현금으로 바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그 현금을 가지고 뭐 쿠키라는 거를 구매를 하는데 뭐 예전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싸이월드 도토리라고 아실 거예요. 예. 뭐 그런 개념이에요. 사이버 머니를 이제 또 돈 주고 사는 건데 요거 결제하는 시스템이 MBT고 일본 쪽에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게 그 탑코미디어이기 때문에 요 두 종목이 이제 관련주로 좀 엮이거든요. 그래서 MBT도 한번 좀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좀 한번 좀 돌파가 나오고 나서 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좀 조정을 좀 받았죠. 그리고 나서 또 목요일날 한번 슈팅이 좀 나왔다가 또 금요일날은 또 조정을 좀 받았고요. 시간외로는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요게 아마 이제 저항대 자리를 한번 뚫어줄지 7,500원 요 자리가 이제 저항대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요 자리 한번 뚫고 갈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 대금이 좀 나쁘지 않게 좀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요 자리가 좀 안착되면은 더 보실 수 있는데 요 자리를 넘지 못하고 좀 밀리면은 그때는 또 수익 실현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 타이거 리그로 되어 있는데 탑코미디어입니다. 탑코미디어는 전일 이제 웹툰 관련주 쪽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6%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이 직전에 저항선 역할을 했었던 구간이 여기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됐죠. 지지선 역할을 하게 돼서 요 자리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거래 대금이 그렇게 좀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요. 그래서 월요일에 한 번 더 시세 나올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은 한 150억 정도까지는 터졌는데 글쎄요. 생각보다 저는 거래 대금은 많이 터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MBT 근데 이 MBT는 좀 가격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. 거의 4,000원 부근에서 8,000원 가까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먹을 자리는 많이 없다라는 거.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. 탑코미디어는 여기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진 종목이었다면은 지금 굉장히 좋죠. 4,000원에서 지금 5,0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니라서 먹을 자리는 조금 더 많은데 거래 대금이 좀 아쉬워요. 자, 그리고 유성훈 인동첨단소재 회장이 일단 리튬 사업에 올인하겠다. 요게 이제 확실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뭐 광산에 대한 채광권 요것 때문에 조광권 요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뭐 요게 좀 얘기가 좀 있어서 지수가 좀 종목이 좀 관련주들이 좀 급등락이 좀 있었던 점이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뭐 장난이 아니다, 진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한다.
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. 예, 이런 내용이 좀 있죠. 그래서 요게 기사화가 좀 돼서 아무래도 좀 월요일에 좀